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우리의 산업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폐업을 하거나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할 젊은 경영자와 연결할 수는 없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지는 않을까? 많은 분들이 AI가 발전하면 인간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승계 문제가 이제 단순한 가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문제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중소기업 승계 문제 많이 다루지 않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정책 방향들을 보면은 스타트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 창업기업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것은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우리의 산업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승계는 너무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 왔습니다. 가족의 문제, 세금의 문제, 한 기업의 경영권의 문제 정도로 취급해 왔죠. 그런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치부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안에 있던 오랫동안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 숙련된 기술들, 또 거래 관계들, 제품을 만드는 공정관리에 대한 노하우들, 또 지역 산업 생태계들, 지역의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경제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죠. 그때 많은 제조업들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그 제조기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제조업의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창업했던 그 기업들이 창업주죠. 그 대표들이 이제는 60대 후반, 70대, 많게는 8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업들에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또 여러 가지 공정 노하우들, 또 지역의 어떤 그 산업 생태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후계 구도 또는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권의 이전, 이러한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이고 지금 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이기도 합니다. 규모는 작아도 어떤 특정 부품, 또 특정 가공, 또 특정 공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후계자의 어떤 부재,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거를 물려주기도 어렵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상속을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어려움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한 축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연결점, 연결정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는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고 작은 기업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시에 현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역할은 여전히 큽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역할은. 대기업 혼자서 공급망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 70대인데 내가 일궈왔던 기업, 다른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자식은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물려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회사를 그냥 정리해버리자니 아깝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정리하는 대표들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는 가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에 대한 소멸 문제로 인해서 노인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듯이 이 산업적인 측면도 30년, 많게는 4, 50년 된 중견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그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연계되고 아니면 그 기업을 다른 기업의
뭐 M&A하고 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30년, 40년 동안 그런 어떤 제조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대표들은 기업에 대한 인수, 또 투자에 대한 것, 또 AI 시대에 여러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죠. 기술과 인력, 이런 여러 가지 거래망,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건 문제. 이건 산업 기반의 영속성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략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폐업의 행정이 아니라 연결의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그 중소 중견기업 한 30년, 40년, 50년 된 이런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폐업하는 이런 행정에서 연결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은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지금까지 정책은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면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게 되면 어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이런 정책들 위주의 것들이 마련되어 있죠,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산업의 전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진행했던 이 1950년대, 60년대, 7, 80년대를 거쳤던 이런 산업의 기업들에 어떻게 과연 그 기업들을 소프트하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족입니다. 이제는 사라질 기업을 정리하는 이런 행정보다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이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견 중소기업의 기업에 뭐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이러한 기업들 후계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봅시다. 예전 같으면 결국은 폐업을 하거나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할 젊은 경영자와 연결할 수는 없을까? 또 같은 업종끼리 통일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까? 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과 거래처를 살릴 수 있는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또 디지털 전환이나 AI 전환을 도와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는 않을까? 또 이러한 기업들이 지역 내에 다른 산업과 함께 연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에 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결 정책입니다. 즉 지원금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기업들, 다른 사람과 다른 기업과 다른 기술과 다른 시장과 이어주는 연결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업의 생태계는 기업 하나하나가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책도 이러한 관계망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더 중요한 문제이죠. 기술 변화가 빠를수록 작은 기업이 혼자 버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이제 안 되면 정리하세요가 아니라 버틸 수 있게 누구와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제조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다음 세대로 또 다음 기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발전들이 있을 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의 제조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 제조 강국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허리인 중견 중소기업들, 이제는 그 기업들이 30년, 40년, 50년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기업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그 연결에는 사람에 대한 연결도 있을 거고, 또 기업과 기업 간의 연결도 있을 거고요. 또 기술에 대한 연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다른 어떤 시장과 시장에 대한 연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의 가치와 기업 간 네트워크가 더 중요해질까요? 네, AI 시대일수록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산업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도 중에 하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문제, 또 이 산업에서는 기업의 네트워크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발전하면 인간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더 본질적인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AI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서도 작성해주고요, 또 분석도 해주고 예측하고 자동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을 보면은 조직,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와 손잡을지에 대한 결정, 또 위기사항이 판단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판단하는 일, 또 어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일들, 또 여러 가지 고객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에 만나는 오랫동안 신뢰를 가져가고 쌓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조직을 유지하는 일들, 또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생태계는 혼자 강한 기업 하나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개의 체계 업체에는 수많은 밸류 체인들이, 기업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협력 업체들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협력과 또 이해, 또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지역에서의 산업적 생태계를 만들 수 없는 것이죠. 또 금융에 대한 지원들, 인재를 육성하고 또 고급 기술 인력들을 계속 양성해내는 교육기관들, 또 이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 보수망들,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AI는 이러한 관계를 대신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비슷한 AI 도구를 쓰게 되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영역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누가 더 좋은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느냐, 또 누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느냐, 누가 더 오랜 신뢰를 쌓느냐, 누가 더 탄탄한 협력 구조를 갖고 가고 있느냐가 차별화가 될 수 있고, 또 근본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오히려 역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계가 더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에, 또 연결하고 해석하고 책임지는 이러한 더 중요한 자리에 놓여지게 되고, 방향을 잡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의 완성은 기술 안에 있지 않고 그 기술을 어떤 사람과 어떤 기업과 또 어떤 지역과 어떤 전략 속에서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아직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5가지 주제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전부 하나하나의 질문들을 모으면 우리는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시장으로 바꾸고 시장의 어떤 생태계를 키우고 그 생태계를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주도 그렇고요, 또 방산도 그렇고 피지컬 AI도 그렇습니다. 국방 AI도 그렇고요, 지역에 대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생태계도 그렇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연결입니다. 기술과 시장에 대한 연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연결, 또 국가 전략과 지역에 대한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 그리고 그 기업과 기업 간의 가치에 대한 연결까지,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연결의 힘에서 힘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과 산업, 정책의 균형을 제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인 산업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정부 기관과 또 대기업,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이 경제의 가치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우주경제 투자라를 통해서 우주를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제 곧 출간될 융합혁명이라는 책에서는 AI와 소재, 로봇이 연결되고 결합했을 때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고, 이러한 다각도적인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대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재편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융합혁명이라는 책을 썼고 곧 출간된 예정입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또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기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적 관점을 통합하는 교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경제 매체나 기술 매체에 칼럼으로도 제가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